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액자식 구성으로 돼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바깥 이야기가 있고요. 안에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잡고 가야지 이해가 될 것 같거든? 준서야, 준서야. 여기서 바깥과 안을 혹시 이야기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해도 돼. 그 뭐지? 어, 어. 여기 이 책 쓴 사람이 그 그렇지. 바깥에 있는 거고 그 안에 맞아. 있는 그 오, 맞아. 오케이. 자, 스타 거기까지만 조던인가. 해볼게요. 우선은 바깥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룰루 밀러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조사를 한 거잖아.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가은아, 안쪽에 있는 이야기는 뭐니? 누구게요? 안쪽에 있는 이야기는? 대답 못한다. 대답 못한다. 모르나 봐. 효준아, 안쪽에 있는 이야기는 누굴까? 데이비드. 어우, 너무 잘했어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안쪽에 있는 이 이야기 자체에서도요.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했던 일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또 가지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더 복잡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이야기도 한 번 이야기가 있고 뭐 7살 때 이야기 있고 뭐 대학교 때 이야기 있고 뭐 나중에 뭐 조사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있고 그래서 자꾸 이 작품이 바깥에 있다가 여기 갔다가 바깥에 있다 여기 갔다가 바깥에 있다 여기 갔다가 바깥에 있다 여기 갔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 밖과 안을 구분을 잘 못하면 이 작품이 졸라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알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바깥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룰루 밀러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열심히 연구했던 이유에 대해서 아주 그 어떤 시작이 되는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있거든. 그래서 고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7살 때 얘한테 얘가 이제 룰루 밀러가 애긴데 얘가 이제 아빠랑 어디를 놀러 간 거, 낚시하러 갔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갑자기 아빠한테 생뚱맞게 아빠,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가은아, 아빠가 이렇게 애를 초토화를 시켜놨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가은이가 읽어주세요. 의미는 없어, 신도 없어, 어떤 식으로든 너를 지켜보거나 보살펴주는 신적인 존재는 없어. 내세도 운명도 어떤 계획도 없어.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마라. 그런 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고 자신도 의미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감정에 맞서 자신을 달래기 위한 상상해낸 것일 뿐이니까. 진실은 이 모든 것도 너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란다. 어머, 가은아, 아빠가 만약에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너 기분이 어때? 저요? 응. 좀 되게 현실적이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맞아. 우리 가은이는 쌉티였지, 그지? 야, 우리 아빠 티고 딸도 티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준서야, 여기 읽어보십시오. 근데 우리의 그 뭐에도 관심이 없다. 우리의 꿈, 우리의 의도, 그리고 우리의 가장 고결한 행동도 절대 잊지 마라. 준서야, 준서야, 너한테는 세상은 너한테 관심이 없대.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 슬플 것 같은데요. 그니까, 좀 슬플 것 같잖아. 그지? 효준아, 이제 읽어보십시다. 게다가 우리는 아마 곧 사라지게 될 거야.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 만약 여기라고, 여기. 너한테는 네가 아무리 특별하게 느껴지더라도 너는 한 마리 개미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걸 좀 더 클 수는 있지만 중요하지는 않아. 엄마가, 효준아, 너한테, 너는 개미보다 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중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침울하겠죠. 그니까, 우울할 것 같아. 윤태야, 마지막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마 곧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만약 지구 저 멀리서 떨어져 온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어, 거기에는 행성들이 있죠. 그 너머엔 더 많은 태양계가 있어. 아니, 윤태야, 너한테 만약에 엄마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엄마가 그러면 좀 슬프죠. 그니까, 엄청, 엄마 나한테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쵸? 어. 아니,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애한테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 근데 사실은 결론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라는 거는 없다. 그러니까 너 좋을 대로 살아라. 이걸 얘기하려는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이 앞에 있었던 얘기가 이 룰루 밀러한테 엄청 세기가 박혔나 봐. 엄청 큰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룰루 밀러의 아빠는 왜 딸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인생은 의미 없다 이런 말을 했을까? 가은아, 왜 그런 것 같아?
그냥 뭐 굳이 인생의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힘들게 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어, 어. 그런 의미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게 살 필요 없다. 너무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약간 그렇다. 준서야, 왜 그런 거 같아? 아빠가 한번 살아보고 어. 그 현실을 알고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발표하려면은 그 손들기 버튼을 좀 눌러주세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이 일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효준아. 애가 앞으로 어, 어, 가치관이 좀 어. 되게 비관적이고 오. 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맞아. 그렇게 됐겠지.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얘가 실제로도 그럼 내가 지금 학교 가서 종이 접기 해가지고 풀 이거 왜 붙여야 되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쓸잘데기 없는 일처럼 지금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뭐 사춘기 때 이제 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어. 근데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가고 나서 남자친구를 뭐 7년을 사귀었대. 근데 어느 날 밤에 어떤 여자랑 뭐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든가 뭐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일로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돼. 혹시 이쪽 부분을 이해를 했나요? 아니면 이해를 못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우리 가은이 이해한 표정이네요. 가은이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좀 어, 해변가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해봐. 같은 어, 성에게 어, 매력을 어, 느꼈었는데 어, 근데 그 애는 되게 약간 정신이 있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 막 자기가 양성애자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냥 호기심으로 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남자친구한테 차였죠. 어,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를 7년이나 사귀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성애자인 거는 알았을 것 같은데 어떤 여자한테 성적으로 끌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내가 양성애자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남자친구는 용납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바람 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어 저기 윤태야. 윤태는 만약에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막 뽀뽀하고 막 만지고 막 이랬대. 그러면 헤어질 거야? 윤태는 어떨 것 같아? 헤어져야죠. 헤어져야 돼? 네. 그 다른 남자가 아니고 동성인데도 좀 기분이 좀 나빠? 앞으로 안 그러겠대. 근데 이성에게 이제 관심이 없으면은 저한테도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서 헤어지는 게 맞는 거죠. 아니야. 이성애자야. 그래가지고 아니 아, 양성애자야. 그러니까 두 성별을 다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룻밤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안 만날 거다. 너를 계속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 건가? 근데 제가 좀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너가 쪽내고 싶다. 네, 네. 우리 팀 남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야, 가은아. 내가 저번에 좋은 글씨 했다가, 어우, 장난 아니었어. 하여튼 좋아요. 그래가지고 쪽났어. 근데 얘가 너무 우울해진 거야. 그러고 나니까 얘가 이제 과학도였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우울감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을 많이 해. 그러다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무정한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이제 더 막 이렇게 멘붕이 온 거야. 근데 이제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은 아무 약속, 뭐 긍정적인 약속이겠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세계에서 어떻게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암울한 날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신앙이 없이도 믿음을 갖는 비결이 뭘까?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궁금해 한 거야. 그러면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막 조사를 하게 돼. 자, 여기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이제 조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준서야 어떻게 된 거냐면 액자 안으로 들어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 이제 아기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어린 시절에 막 별자리 막 이런 거 다 외우고 있고 막 동네 지도 그리고 있고 막 꽃도 채집하고 막 이름도 외우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 자, 준서가 어린 시절에 막 이러고 있었으면 엄마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정신 차리고 놀아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정신 차리고 좀 놀아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 노르라 그런다? 아, 이거를 일종의 공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아, 그렇구나. 또 효준이는 엄마가 만약에 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놀고 있으면요. 어. 뭐 적당히 놀고 할 거 해라라고 하지 않을까. 오, 맞아.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부모님이 청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와. 그죠? 우리 지난번에 좋은 글씨 해가지고 청교도 느낌 알죠? 예, 굉장히 예. 보수적이고 약간 좀 근면성실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야, 뭐 맨날 이렇게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냐. 좀 도움되는 거 해라. 공부해라. 아니면 이제 좀 응? 일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런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이제 코넬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한 23, 22살이 됐는데 이때 루이 아가시라는 사람 연구자의 어떤 뭐 자연 교육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야. 자, 거기 여기 페니키스 섬이 어딘가 내가 검색을 해봤거든. 근데 이게 지금 배경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오른쪽에 빡 가면은 여기 보면은 이 조그만 섬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육지랑 별로 이렇게 멀리 나가는 섬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가가지고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루이 아가씨 선생님이랑 이제 저기를 한 거지. 자, 근데 이제 이때 그 같이 탐험을 나갔던 50명의 사람들 중에서 시인이 있었대. 그래서 그 시인이 이 뭐 시를 썼는데 이 그때 탐험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일부를 내가 지금 발췌를 한 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를 윤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승이 젊은이들에게 말했지. 우리는 진실을 찾으러 온 것이라네. 음, 우리는 그분의 법칙에 따라 원인의 어쩌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는다네. 음, 우리는 이곳에서 더듬으며 찾고 있다네. 음. 그 상형문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보이는 것에 담긴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해. 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도 책을 조금 읽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에서 여기서 스승이 누구일까요? 강은아, 스승이 누구일까요? 다윈? 다윈. 뭐 그것도 아주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서는 아가씨 선생님이시겠지. 아, 음. 그다음에 준서야 여기서 그분이 누굴까? 그분의 법칙에 따라. 창조주? 아니요. 오, 맞아. 이것은 이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신의 법칙에 따라서 자, 효준아. 그럼 여기서 보이는 것은 뭘까요? 윤태야 뭘까? 그 보이는 것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사용 어? 그냥 사용 문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상형 문자? 이 사람들이 지금 상형 문자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윤태야 뭘까? 보이는 것이.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자연 탐구하러 왔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생물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뭐 물고기든 뭐 나무든 뭐 이런 것들. 근데 거기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거에 뭐였냐면 모든 종이 동물들이 있거든. 근데 그게 하나하나 이 루이 아가씨가 이렇게 교육을 했나 봐. 신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 신의 생각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분류학의 작업이다. 여기서 이제 이 종들의 어떤 뭐 얘는 물고기고 물고기 종류 이렇게 있고 새는 새 종류 뭐 이렇게 있고 이런 거가 이제 분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 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이 창조주의 생각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계획을 찾고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을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준서야. 이게 지금 얘네가 막 저기 뭐야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아기 때부터 막 별자리 막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막 저기 뭐야 풀떼기 뽑아가지고 막 이름 외우고 있고 분류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떤 의미가 생긴 거야? 그 신의 계획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의 계획을 자기가 사실은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분류학이라는 것에 완전히 폭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분류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가은아 어떻게 생각해? 내가 하던 일에 이렇게 의미를 심어줬어. 엄청 뿌듯하지 않을까요? 뿌듯했겠지, 그지?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 생명체를 볼 때 외피가 아닌 윤태야 외피가 뭡니까 외피? 아, 피부?
오, 맞아. 껍데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피부, 맞아요. 껍데기를 보지 말고 피부 아래 진짜 관계를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의외로 또 어류랑 골격 구조가 비슷하대. 근데 그게 일종의 경고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방탕하면 물고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봐서 완전 신났어. 자, 그러면 이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결혼을 했어. 그래서 이제 수전 보어랑 이제 그때 같이 탐사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셋을 낳는데 이디스, 헤럴드, 소라 이렇게 낳았어. 그리고 34살에 인디애나 대학교에 학장이 되었다 이렇게. 근데 그때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준서야. 자기가 연구실에서 연구실이 벼락을 맞아 같이 불이 나서 물고기 표본이 다 없어졌대. 준서야, 스프까 안 스프까? 그랬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너무 허무해져가지고, 근데, 그치? 근데 자기가 막 몇 년 동안 막 이거 하던 거 막 교수 될 때까지 막 계속 공부했던 것들이 다 날라간 거야. 그래서 엄청 허무했을 것 같아요. 효준아,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전, 여기 와이프거든? 와이프가 죽었어. 기분이 어땠게? 아니, 저였으면 슬펐을 것 같은데, 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음. 딱히 그냥 별 감정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슬픈 일인데, 그죠? 근데 또 2년 후에 제시 나이트라는 여자랑 재혼을 해요. 근데 가은아, 지금 여기 이 아저씨 지금 몇 살이야? 지금 이게 34살인데 대학생이랑 잠깐만, 이게 34살이 학장 때였거든요. 내가 이거 잘못 썼는데요. 이게 34살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몇 년 지났어? 5년 지났네? 그죠? 그러면 몇 살이야 지금? 39살. 서른? 한 9살?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뭐 이게 지금 미국 나이니까 이게 18살 만으로 뭐 센 거겠지? 그러면 이 아저씨도 만으로 39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준서야, 지금 완전 엄청 나이 차이가 양아치죠. 양아치네.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저기 학부생하고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얘가 그 자식이 있었잖아. 셋이 있었는데 이디스 10살, 뭐 헤럴드도 더 어렸겠죠? 근데 얘네들 다 기숙사 학교로 보내버린 거야. 안 키우려고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막내 소라는 죽었어. 아니 그럼 또 죽었잖아, 자식이. 얼마나 또 슬프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스탠퍼드 대학교에 학장으로 또 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의 친구, 뭐 제자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죽어. 그리고 특히 또 바버라가 이제 누구냐면 제시 나이트랑 결혼해서 낳은 딸이었는데 얘가 9살에 또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약간 이런 내용들이 막 계속 나와.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도 또 성인이 된 다음에 또 죽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 인생에서 굉장히 그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있어. 1906년에, 그러니까 이게 1906년이면은 몇 살 땐가요? 여기 지금 83년부터 1906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몇 년 지난 거지? 20, 23년 지난 거죠. 23년 후에 또 그 지진이 나가지고 물고기 표본이 다 깨져.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엄청 열정적으로 살아,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궁금한 거야. 얘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잘 살지?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 윤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한성의 방패. 음, 일이 차질이 생겨도 중요하지 않는다. 음, 나는 이미 지나가 부르는 내에선 절대 근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일이 생겨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보자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란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작품이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룰루 밀러가 여기까지 정리할 테니까 한 대답해 보세요. 준서야, 룰루 밀러는 처음에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조사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무 어, 실패했는데 어떻게 어, 잘, 맞아. 그, 극복했는지. 그렇지. 이게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그래서 나도 과학했던 사람이니까 과학자는 신앙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멘탈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존경스럽다. 그래서 내가 이거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효준아,
이 책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어떤 사람이었어? 좀 되게 현실성 없고 어, 윤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좌절하지 않, 어떤 불행이 에이, 닥쳐도 이해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못했구만. 이해를 못했구만. 잠깐, 어떤 사람이었어? 이 사람. 마지막에 보니까. 나쁜 좀 사람이었던 거야. 네. 나쁜 놈이었던 거야, 완전. 여러분, 이거 나쁜 놈이었던 거 지금 대답 안 나오면은 지금 이거 우생학 그래, 뭐였더라? 우생학 지지했던 사람이었잖아. 나쁜 놈이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처음에는 존경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었던 거야. 준서야, 내가 어떤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조사했더니 깊이 들어가니까 나쁜 놈인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책을 썼어. 예를 들어서 책을 썼어. 그러면은 이 책을 쓸 때 결국에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겠니? 나쁘게 쓰겠니? 좀 안 좋게 쓰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시작을 존경해서 했더라도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었고 그걸 밝히려고 이 책을 쓴 거라면 이 책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 들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룰루 밀러가 계속해서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막 처음에 막 존경하는 것 같았다가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휘가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참고하고 봐야 돼. 자,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직업 룰루 밀러가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위기 상황, 불행한 거를 이제 잘 극복하나 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이거야. 자기 직업 자체가 수집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잘 버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 심리학자 워너 민스터 버거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박탈, 상실, 취약성 이런 상황에서 수집하는 습관이 있으면은 수집하는 습관이 굉장히 심각해진대. 그리고 사람은 무력함을 느낄 때 강박적인 수집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뭐 이런 연구가 있대.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그런 나쁜 일들을 극복해내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자기 기만 능력이 뛰어나서 힘든 일을 잘 잊는다. 이게 룰루 밀러의 두 번째 생각이야. 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자기 기만이 무슨 뜻이에요? 어려운 단어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모를 것 같아서. 윤태야, 자기 기만이 무슨 뜻이에요? 기만이 무슨 뜻이야? 기만한다. 포기는 오, 맞아요.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효준아, 자기 기만은 무슨 뜻이에요? 좀 자기를 속이는 맞아. 맞아요. 자기 기만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인다는 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가은이를 속이려고 해. 가은이를 이제 속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속일 거냐면 내가 이제 가은이 이제 논술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은이 이제 논술 수업하기 첫날 가가지고 가은아 사실 선생님은 아니 실제로는 선생님이 뭐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는데 가은이한테 가서 가은아 선생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선생님 사실 중학교까지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가은아, 사람이 일반적으로 속인다라고 했을 때 자신을 좋게 속여 아니면 나쁘게 속여? 좋게 속이죠. 좋게 속이죠. 그러니까 나 실제로는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나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속여? 나 석사까지 하고 교수야 막 이런 식으로 오, 맞아, 구라를 맞아. 치겠죠. 오, 맞아. 야, 나 있잖아. 사실은 이제 뭐 석사까지 했는데, 야, 나 미국에서 막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막 교수했던 사람이야. 알겠지? 막 나만 따라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만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근데 이 기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게, 실제보다 더 높은, 아니 뭐랄까, 더 좋은 것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이제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보다 더 작게 해가지고 속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지. 근데 이 보면은 나 자신을 그런 식으로 속인다는 거야. 대체 나 자신을 속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20세기의 임상학 심리학자들이 있는데 연구를 했대. 그러니까 20세기니까 1900년대겠죠. 건강한 환자들, 인생을 더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 좌절을 겪은 뒤에 재빨리 회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알아본 거야. 그랬더니
자신을 실제보다 더 매력적으로 생각한대. 실제보다 남을 더 잘 돕는다고 생각해. 이거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는 별로 그 정도는 아닌데 더 지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연한 사건에 대한 가능한 정도보다 자기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과거에 대해서 실패보다 성공한 것을 더 쉽게 기억해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보다 성공한 걸 더 잘 기억하고 자기가 상황을 다 잘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미래에 더 잘 성공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없던가? 우울증 겪고요. 살아가기 힘들고요. 좌절 후에 회복이 안 돼.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이 자기 기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 근데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정신과에서 그 어휘를 수정했대요. 자기 기만이라는 말을 긍정적 착각이라는 말로 바꿨대. 왜? 준서야, 자기 기만이라는 말에서 기만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단어니 부정적인 단어니? 부정적이. 부정적인 단어예요. 기만한다라는 것 자체가 남을 속이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거잖아. 안 좋게 속이는 거니까 이거 되게 부정적인 표현이었는데 그거를 긍정적 착각이라는 중립적인 표현, 그러니까 좋은 표현으로 좀 바꿨잖아 느낌이. 그걸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1980년대에는 약간의 자기 기만은 오히려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가볼게요. 효준아 질문입니다. 룰루 밀러는요, 지금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자기가 그거를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기만이 뛰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네, 그러면 룰루 밀러는 이 자기 기만 능력이 뛰어난 것을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보고 싶을까요? 긍정적으로 보고 싶겠죠? 그렇지. 오, 너무 잘했어. 부정적으로 보고 싶겠죠. 그러면은 윤태야, 지금 방금 다음 슬라이드에 자기 기만 능력이 있으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잖아. 윤태야, 그지? 그렇다면 여기서 룰루 밀러가 끝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맞아. 왜? 지금 자기 기만 능력이 좋은 거라고 하면 가은아 돼, 안 돼? 지금 데이비드 안 스타 돼요. 조던 깔라고 지금 이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적이어 보이지만 나쁘다라는 맥락으로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세요. 그래서 여기부터를 준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읽으세요. 델로이 포로스가 뭐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냐? 대학생들은 처음에는 자존감을 높은 학생들에게 끌리지만 나중에는 실증을 내고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맞아. 부정적이었대. 자, 윤태가 여기 토마스 연구를 또 읽어주세요. 입장에서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맞아. 근데 왜 안 되나 했더니 막 이렇게 좀 추천을 안 해준대.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이클 더프너 연구 가은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 과시가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지만 정작 자신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공동체 안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얻는 혜택을 놓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준이 여기도 읽어보자. 자신을 매우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공격적이다. 그래서 이 자기 기만은 나중에 대가를 치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기 기만에 대한 연구, 나쁘다라고 하는 연구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성격은 굉장히 자기 기만적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혼돈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자서전을 보면은 조던의 재능 중 여기 윤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던의 재능 중 특히 양날을 지닌 재능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설득하고 그런 능력을 무한해 보이는 에너지로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이다. 그는 자신의 관용과 관대함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조던은 파리한 말을 줬는데 대포화를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거 조금 과하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층 이제 자기 기만적 성격을 가진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혼쭐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러던 중에 또 이 액자식 구성에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 근데 가은아 물어보자. 이 저자는요, 룰루 밀러는 지금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싫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이 에피소드들은 각각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좋게 평가하기 위한 에피소드일까요? 나쁘게 평가하기 위한 에피소드일까요? 나쁘게? 나쁘게 하기 위한 에피소드들이에요. 근데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게 나온 게 바로 제인과의 이야기입니다. 자, 준서야. 여기 보니까 스탠퍼드가 대학교 이름이잖아. 근데 이제 그 제인 스탠퍼드 부부, 그러니까 스탠퍼드 부부가 이 스탠퍼드 대학교 창립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스탠퍼드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인, 그러니까 부인만 살아남은 상태인데 이 제인이 이 사람 싫어했대. 왜 싫어했냐면 물고기 같은 거 이제 쓸데없는 거 연구하면서 이제 돈 너무 많이 쓴다 이렇게 싫어했고 윤태야 여기 이 저기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이 여자가 좀 미신을 믿는다 막 그래서 좀 서로 좀 싫어했대요. 자 그런데 이 제인 스탠퍼드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이제 쫓아내고 싶은 거지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막 나쁜 사건을 막 파헤치고 있었어. 뭐 이유가 있어야지 쫓아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족벌주의로 학교를 운영한다. 여러분, 족벌주의로 운영한다는 건요, 자기 인맥에 있는 사람들만 교수를 안 치거나 약간 이러려고 한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낭비가 심하다. 연구한다 그러면서 돈을 뭐 팍팍팍팍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일을 갈고 있었어. 근데 또 잘못한 게 좀 더 있어야지 저기 쫓아낼 수 있으니까 줄리어스 개벨 교수한테 데이비드를 감시시키도록 했대요. 자, 근데 효준아, 요때 하나 사건이 걸려. 이 사건 혹시 기억나요? 이거 에피소드 이거 기억나? 가은이가 기억나는데 가은이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네. 사서가 음, 자기가 제일 아끼는 친구이자 음, 연구자가 바람을 피는 거를 음, 알게 되었는데, 어, 이제 오히려 그는 어, 자기 제일 아끼니까 어, 보호하려고 어. 사서를 해고시키고, 아니 해고시키지 않았어. 협박했어 안 그냥. 시켰어요. 어, 협박만 하고, 어, 그냥 그 칭호는 동성애자. 맞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서가 이 찰리 길버트 교수 바람 피고 있다. 빨리 해고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친구니까 해고 안 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서를 너 동성애자잖아. 약간 이러면서 너를 좀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사서는 나중에 사직을 했고 이 얘기 때문에 이 데이비드가 야 진짜 완전 조폭이네. 교직원을 그렇게 막 협박해가지고 막 그랬어? 약간 이걸로 사직시키려고 계획했던 거야. 자, 물어보겠습니다. 윤태야, 윤태야, 이 세 번째 사건으로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뭐 사퇴해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 어,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 그게 잘못한 건가?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아주 결정적인 퇴사, 그러니까 저기 어, 퇴직시킬 만한 그런 이유인가? 딱히, 딱히? 오, 네, 딱히? 오, 왜 딱히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굳이 뭐 갑질을 한 거기 맞긴 한데, 오, 사서가 응, 확 모든 사람이 생각해서 데이비드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어, 만약에 사서가 어디 가서 잘로 말하기만 해도 음, 자기 친구와 자기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음. 이 정도 할 수 있다. 친구를 위해서, 그지? 네. 그렇게 뭐, 아니, 자기가 바람 폈으면 또 모를까, 약간, 그죠? 효준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퇴출될 만한 이유가 되나? 그래도 대출될 만한 일이 되지 않을. 퇴출될 만한 일이다. 준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퇴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이니까? 근데 어, 가은이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뭐,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사안이 뭐 나쁘게 보면 또 되게 나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기가 바람핀 것도 아니고 친구 좀 감싸주려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보면은 또 감싸줄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거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이 좀 생겨. 그러니까 친구의 스캔들을 감춰주느라고 교직원 협박하는 사건 때문에 퇴출 위기에 놓여. 자, 그런데 그때 아 제인이 죽어.
자, 이 사건을 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 1905년에 그 친구의 스캔들을 덮고 깡패처럼 대학을 운영한다고 비난하는 보고서가 나왔어. 그때 제인이 데이비드 해고할 거라고 막 소문이 났는데 그 일이 있은 한 2주 후에 제인이 독이 든 물을 마셔요. 근데 그 독이 뭐였냐면 스트리크닌이라는 뭐 물질이 들어있었대. 그래서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물을 먹어봤다가 퇴퇴퇴 해가지고 이제 뱉어서 결국에 이제 살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양을 간 거예요. 요양 겸 이제 하와이를 갔는데 그때 여행 갈 때 이제 버사랑 새하녀 뭐 메이와 함께 이제 갔대. 그래서 이제 관광지를 갔다가 와서 저녁에 호텔에서 온 뒤에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고 죽은 거야. 근데 그 약물이 들어있던 뭐 베이킹 소다 병이 있었는데 그 병에 있었던 내용물과 제인의 내장에 있었던 그 물질이 스트리크닌으로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하와이에서 병원에서 이제 그 부검을 했을 거 아니야. 스트리크닌에 의한 사망으로 배심원이 판결을 해. 그러면 이건 지금 가은아 무슨 사건이에요? 사망 살인 사건이야? 사건, 살인. 그렇지. 이게 지금 살인 사건처럼 된 거잖아. 그치? 독극물을 누가 넣어가지고 죽은 거니까. 자,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있던 이 데이비드 스타조던이 이제 총장이었거든. 총장이 갑자기 하와이로 와가지고 다시 부검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독극물에 의한 사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갑자기 폭식으로 죽은 거다.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폭식으로 죽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준서야, 어떻게 생각해? 배 터지게 먹어서 진짜 오지게 배고파 많이 죽겠다. 먹어야지 어? 죽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오지게 많이 먹어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위가 찢어져가지고 죽을 수 있지, 그지? 네, 근데 그게 잘, 일반적인가? 어떻게 생각해? 아니에요. 일반적이진 않은데. 일반적이진 않지, 그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이걸 폭식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겠어? 뭐야, 갑자기 왜 저래?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 이 누가 범인일까? 약간 이제 범인을 찾아내려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인이 죽어서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냐? 혹은 제인 스탠퍼드에게 이제 원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총장직을 빼앗길 뻔한 데이비드에게 살해 동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인이 죽으면 되게 행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책을 지금 되게 여러 번 읽었거든. 그래서 뭘 알아냈냐면 거기에 약간 살짝 나와. 유산으로 돈을 받을 버사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 이 버사가 비서거든요? 비서가 같이 하와이로 여행 갔잖아. 그러니까 혹시 얘가 범행을 벌인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책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유산으로 이제 버사가 뭘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 우선은 만약에 이게 살인 사건이면 자꾸 조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덮으려고 했던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비드가 이거 살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뭐 폭식에 의한 그냥 그런 걸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죄니까 이거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리처드 화이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룰루 밀러가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이 독극물이 스트리크닌이라는 게 사용이 됐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다가 그 이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어떤 책을 뭘 봤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물고기를 이제 잡았잖아, 이 사람이. 근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쓰는 독극물 중에 하나가 스트리크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이 범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효준아,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스트리크닌을 쓴다는 것과 네.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워낙에 스트리크는 자주 사용할 만한 사람이 오, 데이비드밖에 없고, 오, 뭐 물고기 잡는 거를 좋아하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음, 제일 유력한 용의자가 이제 데이비드지 않을까 하는 오. 거 아닐까요? 맞아.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독극물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스트리크닌을 사용해서 제인을 죽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뒤로 또 조금 가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제인이 1905년에 사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13년에 데이비드는 대학에서 퇴출이 됩니다. 결국에 나중에 어떤 뭐 사건이 계속 이제 안 좋아가지고 이제 퇴출이 돼. 자, 그럼 이제 내가 물어봅시다. 데이비드가 제인을 죽인 범인일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이비드가 범인일까요? 준서야, 어떻게 생각해? 저는 데이비드가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오, 왜요? 이게 딱 시기적으로 음. 딱 딱 들어맞고 그 독약이 좀 들어갔잖아요, 이게. 아, 이 사람이 쓰던 독약이니까. 근데 효준이는 어때요? 범인일까요? 범인인 것 같아요. 왜요? 그 무슨 학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어,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책에서 봤던 것 같아가지고 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윤태는 어때? 근거들이 충분하면은 지금 이 근거들로만 봤을 때는 음. 데이비드가 범인일 수밖에 없긴 하죠. 가은이는 어때요? 근데 밖에서 봐도 누가 딱 봐도 데이비드가 주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내가 반박을 해보자면 여기에 사실 그 하와이에 여행을 왔을 때 죽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아니, 그러니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그러면 하와이에 이 독극물을 어떻게 전달하지? 그 비서랑 아니면 서로 준서, 윤인강연이 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준서야? 어쨌든 비서도 어, 이거 뭐냐 제인 스탠포드가 죽으면 어, 이득이고 어. 데이비드도 죽으면 이득이니까 그냥 둘 다 같이 공범을 한 거 아니에요. 아, 공범이었다. 그래서 이제 버사랑 데이비드가 둘 다 살해 동기가 있다. 근데 꼭 데이비드가 아니라 뭐 음. 그 독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안에서 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이것도 스트리크닌을 이제 데이비드가 썼기 때문에 범인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스트리크닌이 그러면 데이비드만 접근할 수 있는 독극물이었냐라고 보면은 딱히 또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거를 스트리크닌을 데이비드가 썼다 그러면 너무 또 뻔하지 않아? 너무 범인을 너무 특정해놓고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독극물로 사람을 죽인다? 이거 너무 또 뻔한데? 대놓고 내가 죽였다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와이에 그러면 만약에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협조자가 필요했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태야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오윤태랑 이제 협조를 하려고 해. 그러면 내가 오윤태한테 돈을 얼마를 줘야 혹은 오윤태가 나를 얼만큼 믿을 수 있어야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을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어떻게 생각해, 윤태야? 그게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어도 돈을 어, 좀 많이 주면은 어. 늘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돈을 많이 주면은 또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다. 근데 데이비드가 뭐 돈이 많이 있을랜가? 그것도 모르겠네, 그제? 그죠? 하여튼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그 죽었는데 그 죽음이 조금 베일에 쌓인 채로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뭐 용의자다 이렇게 하지 않고 끝나거든. 근데 이 작품에서 근데 이 룰루 밀러는 데이비드를 용의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썼단 말이야. 실제로는 용의자가 아니고 살인 사건이 아니라고 그냥 결론이 나고 끝났는데 근데 책을 이렇게 써도 될까? 어떻게 생각해? 효준아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래도 응, 약간 응.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어, 이게 또 사적인 게 아니라 책이면은 이제 모두한테 어, 공개가 되는 건데 맞아, 맞아. 그래도 이렇게 쓰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좀 개인의 어떤 명예를 그럴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가은이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룰루밀러는 데이비드를 저격하려고 쓴 맞아요. 책이니까 네. 그 용도가 원래 이런 거였으면 뭐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어, 막 뭐
위인자 막 이런 거 했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한데 뭐 맞아. 맞아. 아니 이게 의도가 비슷하니까 되지 않을까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위인전이었으면은 이런 나쁜 내용을 안 쓰겠죠, 웬만하면. 근데 이 사람을 그냥 저격해가지고 나쁜 놈으로 아주 그냥 만들어주려고, 그러니까 온갖 얘기를 지금 다 에피소드로 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솔직히 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거의 뭐 살인 사건 이제 용의자로 해서 이제 글 쓰고 있고. 자, 또 계속 가보게요. 자, 근데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결국에는 이제 1913년에 퇴출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것도 약간 우울한 일인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자신의 삶을 또 열심히 살아. 자, 무슨 일을 또 했나?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우생학 혹시 이 책 읽기 전에 들어본 적 있어요? 있다 없다. 만 물어볼게. 오, 준서는 없었고. 윤태도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 오, 그러면 진짜 야, 너무 이 책 선정 잘했다. 휴진 혹시 우생학이라고 뭐 약간이라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네, 음. 그 나치 애들 뭐 이렇게 그래, 해가지고 맞아. 맞아, 나치. 그래가지고 이게 그 우생학 때문에 우생학으로 인해 하여 그 나치에서 뭐 유대인 이런 이제 열등한 종족은 다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다 죽인 거 가스실에서 죽였잖아. 그게 이제 우생학에서 이제 나온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생학에 대해서 보자면 1883년에 프랜시스 골턴이 만든 단어래요. 이 가난, 게으름, 어떤 학습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혈통과 관련된 거라고 봤대. 그러니까 유전적인 문제로 봤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생학을 미국에 들여왔대, 데이비드가. 그래서 이 데이비드가 스탠퍼드에 가기 전부터도 이미 인디애나 대학 강의 중에 빈곤 타락이 유전될 수 있으며 그거는 이제 박멸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리고 1898년에는 우생학을 지지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대요. 와우. 자, 근데 이제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냐 보니까 1880년대에 첫 방문으로 이탈리아 알프스의 아오스타라는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가 뭐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였대.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만든 곳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돌봐주니까 뭐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더라. 근데 그걸 보고 이 데이비드 스타더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여긴 진짜 퇴화의 공간이다. 공포의 공간이다. 이렇게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부적합자들을 모아놓고 살게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남네? 약간 여기에 이제 여기에 삘이 꽂힌 거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어떤 한 생물에게 도움을 주면 가만히 놔뒀으면 죽었을 텐데 도움을 주게 되면 신체적이나 인지적으로 더 퇴하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대요. 그리고 이렇게 자선과 호의가 계속되면 부적합자들의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선을 베풀어 주는 것이 되게 위험하다. 이걸 알려주고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했대. 자, 세상에.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이 우생학이 그때 당시에 되게 이제 인기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 우생학자들이 그러면 더 우월한 존재가 있고 또 이제 열등한 존재들이 있는데 이 우월한 존재들이 더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가능할까?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유전자 풀에 우월한 유전자를 막 넣어가지고 이 엘리트들한테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돈을 주자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상류층이 여러 배우자를 갖는 걸 합법화하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준서야. 여러 배우자를 갖도록 하자.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일부 다처제요. 오, 맞아. 일부 다처제를 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엘리트들 많이 나오려고. 맞아.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그러니까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상류층들이 아기를 많이 낳도록 하려면 여자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합법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됐대. 근데 데이비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세 번째 안을 내놓은 거예요. 뭐냐면 부적합한 사람들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 그러니까 불임화 수술을 지금 진행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그게 실제로 1907년에 인디애나주 우생학적 강제 불임화가 법제화가 됐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합법화된 사례고 2년 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통과가 됐는데 이것을 자기가 이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애를 썼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지난 뒤에 근데 이제 10년 지난 뒤에 독일에서 다른 나라잖아. 독일에서 히틀러가 최초로 강제 불임화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때 미국의 우생학자 의사 조지프 드자넷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게임에서 독일인들이 우리를 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효준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음에 가은이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건데 독일이 먼저 어? 시행하고 있다. 오, 맞아. 우리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쟤네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제? 강은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까 전에 저분이 말한 그대로, 어, 어. 그러니까 냉전이었나 이때가? 음, 음, 어쨌든 음, 음, 약간 미국 되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선지고 막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음, 독일인들이 먼저 하고 있으니까 음. 뭐 아, 자랑은 아니지만 이기고 있다 이러면서. 그렇지. 아이씨, 부럽다. 우리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이러고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이 우생학적인 어떤 이런 관점들이 다 미친 소리 같이 이제 들리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다들 찬성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걸 이제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미국 변호사협회는 뭐 야만적이다. 가톨릭 교회는 생명의 신성함을 침해한다. 뭐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뭐 이렇게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잔인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과학의 입장에서 가난, 방탕, 문맹, 범죄 이런 것들은 유전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룰루 밀러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다윈의 종의 기원을 보고 진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진화의 한쪽 면만 보고 왜 다른 쪽은 안 봤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게 뭐, 이게 여기서 이제 얘기해 볼 게 뭐냐면 종이 계속 그 유지가 되려면 변이,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특이한 존재, 조련변이를 모두 제거하게 되면 자연의 힘에 취약하게 노출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되게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우월한 존재다라는 그런 사람들만 살려놓겠다 하는 거는 이런 다양성을 해치는 행동이다. 근데 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그걸 까먹었을까? 이걸 이제 얘기하면서 이걸로 이제 굉장히 룰루 밀러가 비판을 합니다. 자, 그래갖고요. 근데 여전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919년에서부터 1952년까지 부리마 수술을 한 게 뭐 2만 서류로만 뭐 어디서 발견된 게 뭐 2만 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뭐 150명에 가까운 여성이 부리마 수술을 당했다고 하고 2017년 이것도 굉장히 최근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부리마 수술을 받으면 수감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라는 게 이제 이 책에서 밝히고 싶었던 이제 미국의 이제 더러운 면인 거지, 그지? 그래갖고 이제 자 그래서 그 우생학에 대한 이제 입장이 나왔고요. 사회적인 어떤 미국 사회의 입장이 나왔고 자 여기를 이제 보자고. 여기는 이제 신성한 사다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사다리가 이제 위 아래가 있잖아요. 효준아, 이 맨 위에는 뭐가 있게? 사다리 맨 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책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어, 음, 여러 가지 동물 종들이 있잖아. 네. 세계. 근데 그 종들의 가장 위에는 뭐가 있을까? 사람? 그치. 인간 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열등한 이게 이런 애들이 이제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옛날에 루이 아가씨가 그 선생님께서 알려줬던 그 인간의 어떤 신의 계획이 있는데 그 신의 계획에 인간이 이제 굉장히 고등한 동물이고 나머지 동물들은 굉장히 좀 열등한 동물이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물고기가 낮게 사람보다 낮게 있고 그 밑에 이제 멍게 막 이런 거 있고 이제 약간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고기가 게으르고 활동을 안 하고 의존하고 이렇게 되면은 열등해져가지고 물고기가 이제 장차 나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멍게가 된다. 몇 대 이제 세월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제 경계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계층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데이비드가 왜 그렇게 열정적인 우생학자일 수가 있을까? 이걸 이제 보자고요. 첫 번째, 이거 가은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또 두 번째, 준서. 자연 속에 사다리가 내재해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객관적으로 사다리라는 더 게 그 사다리야? 생명의 사다리가 있다는 거야? 위계가 계속? 객관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는 신성한 계층 구조는 근데 준서야, 이게 객관적이라는 게 객관적인 거는 뭔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뭐가 객관적인 거야? 뭐가 더 나은 거야? 인간은 높고 물고기는 밑에 있고, 그죠? 낫다. 네. 그쵸. 그 다음에 인류 쇠퇴를 막기 위해 인류를 구출해야 한다는 소명. 이런 소명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사다리가 존재함을 믿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중요해. 이 소명을 행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부리마 수술 같은 것을 이제 해야 된다. 인류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열등한 사람들은 애기 낳지 말아라. 자, 이렇게 우생학에 깊이 빠졌던 데이비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태. 음, 옛날에 연구도 살짝 좌절하지 않고 음, 했던 거 보면은 음. 이것도 열심히 할 것 같은.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 네. 효준이는 어떤가요? 좀 한심한 것 같아요. 한심하다. 어떤 측면에서? 약간 좀 약간 이상적인 그런 거에만 좀 갇혀 있다. 음, 현실에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념이니까 우생학이. 음. 그렇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가 있었을까 무생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과학자인데 또 그죠? 그러면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 가은아, 오름이라는 거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걸까? 왜 이 사람은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죽기 전까지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잘못됐다는 걸 끝까지 모르고 죽었단 말이야.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우생학을 옳다고 지지하고 심지어 법제화까지 가능했던 시대인 거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 이게 옳음이라는 가치가 그때그때 바뀌는 건가? 그렇겠죠. 오, 그렇다고 봐. 오,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어. 옳고 그름이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준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시대에 따라 가치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아,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음 뭐 나중에는 틀렸다고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또 옳다고 평가가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좋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저자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 결국에는 이렇게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제 불임화 수술을 하고 막 이제 그랬단 말이지.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 윤태야. 그래서 인터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애나라는 여자가 그 불임화 수술을 당해가지고 이제 원래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나가 그렇게 불임화 수술 이제 당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메리라는 애를 좀 이제 나중에 좀 키우게 돼요. 뭐 그래 하여튼 그랬어. 근데 이 룰루 밀러가 이렇게 물어봐. 아니 대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셨는데 애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이렇게 또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효준아 갑자기 메리가 나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나가 맞아 맞아 메리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가은아 혹시 이해가 됐나요 여기 부분이?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허준아. 저 사람이 자기한테 어. 좀 뭔가 좀 위안이 되고 그런 어. 존재니까 어. 서로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를 약간 말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줬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갑자기 아이디어가 빡 떠올랐어. 근데 이 저자가 계속 생각했던 게 아빠의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인간은 중요하지 않다. 계속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계속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서로가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다가 나온 개념이 이 민들레 법칙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민들레 법칙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요거를 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들레 법칙. 어떤 사람에게 민들레는 잡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훨씬 다양한 것일 수 있다. 음, 약초 채식가에게는 약재이고 화가에게는 염료이고 히피에게는 화관, 아이에게는 소원을 빌게 해주는 존재, 나비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 그런데
우생학자인데요. 우생학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이것도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민들레가 있는데 이거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필요해 하지만 우생학자 안 필요해 이렇게 했어. 근데 거기서 우생학자의 생각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 민들레가 어떤 가치를 가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관점의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생학자의 생각만 들어줘야 될 이유는 뭐야? 이렇게 책에서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 민들레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가은이 어땠어요? 이 민들레 법칙. 그냥 사람이 보는 시선에 따라 음. 달라지는 필요성. 어. 근데 뭐 딱히 음. 막 뭐 되게 느낀 건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준서는 혹시 어땠나요? 좀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것 같은데. 평소에 생각하던 거야? 근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윤태는 어땠어요? 그냥 진리 같은. 진리 같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민들레 법칙에서는 뭔가 뭐 우열을 나눈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되게 서로에게 굉장히 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게 꼭 뭐 경제적인 어떤 필요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해주는 뭐 어머니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존재, 웃음을 줄 수 있는 존재,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 자, 그러다가 이 룰루 밀러가요, 되게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자, 액자식 구성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우리 룰루 밀러가 지금 이 민들레 법칙 얘기하는 건 이제 다시 밖에 나와서야 이 데이비드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 단종 수술을 당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룰루 밀러가 내가 분류학을 좀 배워봐야겠다 해가지고 분류학을 공부하다가 이 캐럴 윤이라는 사람의 자연의 이름 붙이기라는 책을 읽고 딱 깜짝 놀래. 근데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수리분류학이래요. 이게 밀리의 서재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계산해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분류학을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새라고 치면은 부리 유형, 알의 크기, 깃털 색깔, 척추골의 수, 내장의 길이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뭐 이렇게 돌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이제 계통을 찾아냈는데 그 계통을 찾아내는 분류학을 하다 보니까 수리 분류학에 의해 보니까 어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책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 제목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어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류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또 무슨 개소리인가 싶은데 자, 뒤로 가보면 연어랑 여기 이제 요렇게 생긴 물고기가 페어래요. 그리고 여기 소가 있어요. 자, 윤태 여기서 봤을 때는 누구랑 이거 얘네들을 만약에 그룹을 나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룹을 나눠야지 좋을 것 같아요? 연어랑 표랑 음. 소. 그렇지. 연어 페어랑 나누고 그다음에 소로 할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는 물고기고 맞아. 소는. 물고기니까 얘네가 더 가깝겠지? 뭔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동물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소랑 연결이 될 것 같아. 근데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페어랑 소는 오히려 이렇게 피부 밑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호흡을 폐가 있고요. 후두개가 있고요. 심장 구조가 유사해. 근데 준서야, 연어는 폐가 없어. 후두개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누구랑 더 비슷하다는 거야? 페어랑 소요. 페어랑 소가 더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 진짜? 이렇게 이제 수리 분류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구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대체 뭔 소린가 했더니 우리가 아까 보면은 여기서 어류라고 했던 게 연어랑 페어를 묶는 기준이 어류인 거잖아? 근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페어랑 소랑 먼저 묶고 그다음에 연어랑 묶어야 되니까. 어? 그럼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굉장히 설명을 자세히 해. 그래서 그 첫 번째 설명이 이건데 물속에 산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발레 사례 같은 걸로 예시를 든 게 그러니까 물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걔네들이 피부가 좀 비슷했을 뿐이지 얘네가 물속에서 산다고 해서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염소도 있고 두꺼비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얘네가 육지에서 산다고 해서 같은 종류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보자는 거야. 만약에 이제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 사는 염소랑 두꺼비랑 독수리랑 사람이 있어. 근데 얘네가 산 꼭대기에서 살다 보니까 가은아 피부 유형이 뭔가 좀 특이했을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좀 더 막 좀 이렇게 빡빡하다거나 약간 그래서 어떤 격자 무늬였대. 그래서 얘네가 서식지가 산 꼭대기고 피부 유형이 격자 무늬라고 해서 얘네를 그냥 같은 산 어류라고 봐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식지가 물속이야. 그리고 피부 유형이 비늘로 돼 있어. 그렇다고 해서 얘네를 다 어류로 보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나누는데요? 라고 봤더니 육기 어류의 종류에서 뭐 페어, 실러캔스 뭐 이런 종류가 있었대. 근데 얘네는 오히려 인간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거야. 그리고 조기 어류가 여기 뭐 연어, 농어, 송어, 장어 얘가 위에 거 송어걸? 송어고 장어 이렇게 생긴 것도 좀 다르게 생기긴 했어, 그치? 그래서 하여튼 얘네도 같은 어류라고 계통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골 어강 해서 상어랑 가오리도 나오는데 얘네도 같은 부류라고 볼 수 없다는 거야. 조기 어류랑. 그리고 무항류, 먹장어, 뭐 칠성장어 얘네도 나오는데 얘네도 영골 어강하고 같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종류를 나눠봤는데 육기어류, 조기어류, 영골어강, 무항류 이렇게 나눴는데 오히려 얘는 뭐랑 비슷하대? 인간하고 비슷하대. 그럼 이게 또 뭔 소리가 되냐면 우리가 아까 사다리 봤을 때 준서야 가장 높은 사다리에 누가 있었다 그랬지? 데이비드 스타도 조던이 생각하기에 인간이요. 인간이 있었잖아. 근데 그 인간하고 뭐가 비슷하대? 그 페어 오, 실러켄스. 맞아. 육기 어류가 비슷하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 네. 여기 이 선생님께서는 육기 어류나 조기 어류나 영골어강이나 무항류나 윤태야 다 뭐라고 생각했어? 얘나 다 뭐라고 생각했어? 머리 물고기라고 생각했잖아. 그렇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육기 어류도 여기 장어, 장어랑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가은아, 여기 선생님께서는 원래 얘보다 물고기가 더 안 좋다, 아니, 그러니까 더 낮은 존재로서 물고기를 생각했잖아. 근데 연구해보니 인간이나 육기 어류나 만약에 같다라고 만약에 좀 비슷한 종류라고 이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얘네랑 얘랑 원래 같은 건 아니었지만 이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같은 동급이잖아. 어차피 물고기니까. 그러면 얘나 다 뭐가 해당되는 거예요? 가은아,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어떤 급이? 물고기. 맞아, 다 아니, 그러니까 동급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냥 같은 계통으로, 그러니까 계통이 아니라 같은 급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위아래가 나눠지지 않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아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데이비드 선생님께서 이 멍게놈이 물고기가, 게으르고 안 움직이고 의존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멍게가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조사를 해보니 이 멍게는 피낭동물의 종류였는데요. 오히려 굉장히 퇴보가 아니라 혁신가에 가깝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그동안 연구했던 거랑 반대되는 결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랬더니 그래도 어류를 고집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공통조상을 지닌 모든 후손을 같이 넣어야 돼. 아까 여기 연어 있었고요. 아까 페어 있었고요. 여기 소이 있었잖아. 근데 만약에 얘를 같은 부류로 넣고 싶어. 얘랑 얘를. 그러려면 얘랑 먼저 동일했던 거잖아요. 그럼 얘를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류 하려면 소도 어류야. 사람도 어류야. 새도 어류야. 개구리도 어류야. 이렇게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효준아, 이거 다 어류라고 하면은 분류하기 맞아, 이게? 아니죠. 분류가 안 되잖아. 다 똑같은 게 어류가 돼. 우리 모두가 어류야.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어류라는 범주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은 존재가 안 된다. 범주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어류라는 범주가 실제로는 존재를 안 했네? 이거를 딱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야, 말미에, 뒤에서.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어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어류는 잘못된 구분이다라는 게 룰루 밀러가 막 신나서 얘기하거든. 완전 신나서 얘기를 해.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룰루 밀러한테 즐거운 발견이었을까? 효준아, 왜 이렇게 즐거워할까? 이거 얘기하면서.
룰루랄라 막 다, 이러면서. 다윈이 틀렸다는 걸. 다윈이 틀렸어? 아니, 다윈이 아니라 어어. 약간 그 데이비드. 데이비드 데이비드가 뭘 틀렸어? 어류 연구했잖아. 근데 뭐가 틀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구분하는 어. 맞아. 어류 거. 구분했던 그 분류학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즐거웠어. 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 부정적인 관점에 볼 수 있게 더 추가된 그거 아니에요? 더 일단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계기. 룰루 밀러가 이 데이비드를 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왜요? 근데 왜 부정적으로 봐요? 그 잘못된 그거였잖아요. 연구 성과가 잘못됐으니까? 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준서가 연구를 막 했어. 한 10년 동안 연구를 했어. 근데 그 연구 성과가 다 틀린 거야. 그랬더니 막 지윤주 선생님이 막 깔깔거리면서 저거 봐라 막 이렇게 웃으면 돼, 안 돼? 어떻게 생각해? 그씨 인간적이지 않은데 그거? 장가은 어떻게 생각해? 장가은이 10년 동안 연구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세상이 다 바뀌어가지고 뭐 무슨 과학 통계 막 이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다 틀리다는 게 증명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막 지윤주 선생이 장가은 시간 낭비했네. 막 이러면서 웃으면 돼, 안 돼? 눈치를 봐가면서 써야겠죠. 눈치를 봐가면서 웃어야 된다. 그렇구나. 효준아 어떻게 생각해? 웃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속으로 웃어야죠. 속으로 속으로 비웃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웃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축적됐다가 이게 또 잘못됐네 이렇게 발레를 또 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과학이 발전하는 거라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즐거울 일은 아니고 그냥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세상이 진보했기 때문에 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롤루 밀러가 이렇게 즐거워해.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이, 이 책에 나온 표현이야. 우주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게서 물고기를 빼앗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게 되게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네가 한 거 다 헛수고로 돌아갔어.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어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뭐 제목이 될 정도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좀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 이 어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윤태가 한번 읽어주세요. 종이를 질러서 세상은 가장 단순한 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전에 틀렸고 앞으로도 틀리라는 것, 진보로 나아가는 진정한 길은 확실성이 아니라 회의로, 수정 가능성이 열려있는 회의로 닦인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옳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우리가 뭐 지금도 그냥 뭐 물고기, 어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틀리는 것이 더 나아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준서. 인간은 언어, 이름을 통해서 실제보다 어류와 멀리 있다고 느끼려고 한다. 음. 인간이 상상 속 사다리에서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와 다른 동물들 사이의 유사성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동물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사다리에 높이 있고 니네는 낮게 있어. 이렇게 하려고 뭔가 우리가 되게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을 이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떤 걸 또 얘기해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뭐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되게 볼품없고 좀 쓸데없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필요한 산소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어떤 상황, 사건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되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련,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더 좋은 선물일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뭘 잘못 알고 있을까? 여기 또 되게 의미심장한 문장이었어. 윤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고기를 포기할 때 나는 과학 자체에도 오류가 있음을 깨닫는다. 과학은 늘 내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진실을 찾아주는 횃불이 아니라 도중에 파괴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무딘 도구이다. 막 좀 이렇게 파괴를 할 수 있는 무딘 도구이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세 가지가요. 그 인종차별주의자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효준아,
인종차별은 이 사다리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다리랑 관련이요? 아까 우리가 그 신성한 계층 구조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네. 사람이 위에 있고 물고기가 밑에 있고 약간 이런 거 먹는 게 밑에 있고 이렇게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인종차별은 이 사다리라고 이제 비유한 거거든. 어떤 관련이 있나요? 차별 당하는 사람이 아래쪽에 있는 오, 거고, 그렇지, 그렇지. 차별하는 사람이 어, 자기가 맨 위에 있다고 느끼니까 오, 맞아. 하는 거고.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인이 흑인이나 뭐 이렇게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거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백인들이 자기들이 더 우월하고 또 유색인종들은 더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내용이 여기 지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물고기가 의미가 뭘까요? 물고기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윤태. 어,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물고기가 없다. 인간? 인간? 인간이 무슨 뜻이야? 아까 얘네랑 같이 어, 동급으로 갔을 때, 어, 어. 아,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라는 거는 좀 하등한 존재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하등한 존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 좋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효준아, 혹시 여기서 물고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 가은아, 그러니까 혹시 얘기해보세요. 약간 데이비드가 가지고 있는 어, 말도 안 되는 신념을 왜곡이라고 어.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꼭 데이비드가 연구했던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비드가 가지고 있었던 뭐 우생학에 대한 신념 같은 것들 그것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옳다고 생각하던 거였는데 그것도 사실상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수 있는 거고 그죠? 어.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기서 룰루 밀러가 서문에서 이 책은 아빠를 위한 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가은아, 이거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럼 아빠가 처음에 인생에 의미는 없다라고 계속 어. 말한 걸 반박하려고 만든 아,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런, 반박을 위한 책이다. 뭐 그렇지 않을까요? 오, 좋습니다. 네. 효준이는 혹시 어떤 책이라고 생각해요? 다 물어볼 약간 거야, 다른 친구들. 자기 반성하는 느낌의 오, 그런 책인 것 같기도 해요. 반성한다? 어떤 의미에서? 데이비드를 막 엄청 존경했잖아요. 음, 약간 메시아를 발견한 것처럼 막 그 사람이 막 맞아, 자기의 구세주인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막상 까보니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많고 맞아. 그냥 이상만 쫓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책에서 말하니까 아, 약간 아빠도 한번 약간 읽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예, 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되게 뭔가는 중요하고 어떤 거는 중요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그랬거든, 아빠는. 그쵸? 그러니까 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뭔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자기가 밝혀낸 거잖아. 어떻게 보면 룰루 밀러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빠가 얘기하려고 했던 바를 굉장히 잘 자기가 설명해냈다. 그래서 아빠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어떡해. 이렇게 아빠한테 한 수 가르치려고 준 책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책 내용을 이렇게 한번 내용 정리해 봤는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됐죠?